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제 뭐 배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수에 대한 개념, 일단 간단한 출력문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 간단한 출력문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변수 개념 배웠죠. 뭐 변수는 여러분들이 int 뭐 x, 그러니까 변수는 이제 변수에 맞게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 되고, 얘는 그냥 공간이에요. 사실 공간. 근데 그 공간인데 이 앞에 데이터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그 공간에 담을 수 있는 값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int면 정수, 뭐 예를 들어서 플롯과 더블이면 실수, 뭐 불리언이면 true false, 아니면 스트링이면 문장, 뭐 캐릭터면 문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타입이 앞에 오냐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값이 달라진다. 그게 바로 뭐다? 변수다. 근데 변수에는 값을 여러 개 담을 수 없고 오직 하나밖에 못 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음 줄에다 이렇게 쓰게 되면 오류난다 했죠. 왜 그러냐면 자바는 너가 쓰려는 A 변수 X가 위에 걸 말하는 건지 아래 걸 말하는 건지 자바는 그걸 잘 분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가 그 정도도 분석 못 하겠어? 네, 못 해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엄청나게 똑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복 선언, 변수 재정의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언어 하나는 중복 선언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좀 이런 이제 잘못된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 자, 여튼간에 이렇게 변수에 대해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변수의 재활용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x라는 변수를 여러분들 위에서 선언함과 동시에 1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줬다면 밑에서 x는 5라고 딱 여러분들 딱 정의를 하는 순간 뭐다? 10이라는 값과 5라는 값이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들어있던 10이라는 값이 실제로 메모리 구조상에서 사라지고 그 공간을 5라는 녀석이 자리를 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기존 값은 날아갑니다. 바로 그게 바로 변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초에는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언어 통틀어서 중간부터 시작되거나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언어는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읽어요. 여러분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책을 읽다 했을 때 책을 위에서 아래로 읽잖아요. 그죠?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는 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그렇게 했지만 왼쪽에서 오른쪽 그걸 떠나서 위에서 아래로 읽지 아래서부터 위로 읽진 않잖아요. 똑같아요.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코드가 실행되게끔, 즉 순차적으로 실행되게끔 되어 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실행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제어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제어라는 건 뭐냐면 뭐 특정 구간에서 뭐 이 코드는 나왔다가 아니면 특정 구간에서 이 코드는 반복됐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제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어문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건문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그 개념을 달아볼 건데, 그러면 도대체 조건문이 뭐냐? 자, 조건문을 배우게 되면 코드를 작성하는데 좀 더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로 드는 게 있습니다. 뭐 int age는 20이라 했을 때 여기다가 성인입니다. 그쵸, 성인입니다. 또는 미성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도 아시겠지만 몇 살 이상을 성인이라고 하죠? 20살 이상이라고 성인을 얘기하죠. 그쵸?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는 어떻게 성인을 정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20살 이상을 법적으로 성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이상이 성인인데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딱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건 age라는 변수의 값이 20이라 했을 때, 즉 20살이라 했을 때 성인입니다 라고 출력이 됐으면 좋겠지만 얘는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행하면 위에서 아래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성인, 미성년 둘 다 출력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인을 지운다 했다고 해가지고 뭐 미성년이 안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미성년이다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뭐라고요? 20살이라 했을 때
성인입니다가 출력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얘가 10살이라 했을 때 미성년입니다가 출력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프로그램은 무조건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실행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age 변수의 값이 그러니까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요 값에 따라서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조건문입니다. 자, 조건문은 뭐라고 쓰냐면 if예요. if. 자, if 소가로 중가로 요거는 외우세요. if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이거 전에 먼저 설명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먼저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거는 이거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일단 요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따가 요거 설명드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비교연산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런 걸 뭐라고 하죠? 이상, 그 다음에 초과, 그 다음에 미만, 그 다음에 이하,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같다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같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를 이렇게 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녀석의 결과값은 뭐냐면 실행했을 때 true, fals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자, SUT에서 자, 맞춰보세요. age는 자 20보다 이상이다. 그러면 자 age는 20살 이상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 그러면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죠, 참이죠. 그러면 참을 영어로 뭐라 한다? true죠, 그죠? 거짓을 false라고 참을 true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true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10이라 하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false가 나온다. 일단은 요것만 알고 요 조건문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순서를 잘못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if가 뭐냐면, 자,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요 소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조건식이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20살 이상을 성인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다 뭐 쓸 수 있다? age가 20 이상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여기 있는 5번째 라인에 있는 age는 변수예요, 20이에요? 변수예요, 20이에요? 20이죠? 자, 왜 제가 값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대인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가 맞지만 우측에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요거 대인연산자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상이 이상. 비교 연산자입니다. 대인연산자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로 반다? 값 20으로 그냥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살 이상일 때 성인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면 좋겠다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출력 될까요? 출력 안 될까요? 출력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10살이라 했을 때 요거 출력 될까요? 안 될까요? 출력 안 돼요. 왜요? 조건문은 외우시면 돼요. 조건문은 요걸 조건식이라고 하는데, 조건식이 오직 참이어야만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만 실행이 된다? 그렇죠. 참이어야만 실행이 된다. 머릿속에, 뇌리속에 박으세요, 지금. 자, 조건문은 오직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 그걸 여러분들 머릿속 깊은 곳에, 박아 넣으셔야지 조건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미성년은 당연히 몇 살 미만을 미성년이라는 거예요? 20살 미만을 미성년이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뭐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실행했을 때 age가 10이라 했을 때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age가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10은 20보다 작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죠. 참이죠. 그러니까 참이기 때문에 미성년입니다가 출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출력이 된다. 보이죠? 미성년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20살이라면 성인입니다, 미성년입니다. 둘 중에 뭐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인입니다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조건문은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조건문은 이게 답니다. 자, 그런데 자, 맞춰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긴 했는데, 자, 제가 제 말을 잘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조건식은, 자, 다시 조건식은 둘 다 실행될까요? 아니면 하나만 실행될까요? 다시,
조건식은 뭐예요? 얘죠. 그죠? 그러면 조건문 안에 있는 조건식은 둘 다 실행되는 거예요? 하나만 실행되는 거예요? 둘 다 실행되는 거죠. 왜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어드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컴퓨터가 요 조건문을 딱 찾아왔어요. 야, 너 이거 계산해보니까 3이네? 그 다음에 이 내용물을 실행을 시켜주겠죠. 그렇죠? 조건문은 언제일 때 실행된다? 오직, 그렇죠. 오직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로 끝나고 나서 성입니다를 출력을 해주고 어디로 내려와요? 9번째 라인으로 내려와서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을 해봤더니 컴퓨터가 야, 이거 계산해보니까 참이 아니네? 나는 이 내용물 도저히 실행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실행을 안 해주는 거지. 즉,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을 안 해주는 것 뿐이지 조건문, 즉 조건식은 둘 다 실행된다? 하나만 실행된다? 둘 다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둘 다 실행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실 여기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제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원하는 변수값이 어쨌든 20인데 그 20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을 하고 있나요? 출력을 안 하고 있나요? 출력을 하고 있죠. 얘는 지금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20일 때 성인 또는 미성년이라 했을 때 성인을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문은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코드를 쌌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본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 age가 예를 들어서 20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자,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딱 여러분들 주어졌어요. 보기에 따른 알맞은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해요. 자, 여기서 정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보기가 있고요, 2번 보기가 있고요, 예를 들어 3번 보기까지 그냥 추가를 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푼다 했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풀어요?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풀어요? 아니면 중간부터 풀어요? 즉, 그쵸? 1번, 2번, 3번, 3번, 2번, 1번, 2번, 1번, 3번. 몇 번? 당연히 첫 번째 1번, 2번, 3번부터 보편적으로 풀겠죠. 어떤 특이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3번, 2번, 1번 순으로 풀 수 있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보편적이라 했어요. 보편적이라는 건 뭐예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그죠? 아까 코드 여러분들 책 읽을 때도 보편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지 아래서부터 위로 읽는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겠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다고 부정하진 않을게요. 자, 여튼 간에 보기에 알맞은 번호로 선택해달라면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으로 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그럼 보기에 따른 알맞은 번호를 선택해달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번이 정답이면 2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1번이 정답인 걸 여러분들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멍청하다 할 수 없지만 자, 2번, 3번이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굳은 믿음, 여러분들 공부한 그 실력이 있다면 1번이 보기인 걸 확정 지었을 거니까.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1번이 보기가 정답이 아니래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당연히 2번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2번이 보기가 아니래요. 2번이 정답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면 당연히 정답은 몇 번밖에 될 수 없다? 그쵸? 3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코드는 어떻냐면 1번과 2번 이지선 다 문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번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 그 시간에서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 보시면 돼요. 우리 눈에는 굉장히 빠르게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1번이 정답이면 어쨌든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지 않는 구조로 변경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else라고 붙이면 돼요. else.
이런 식으로 else를 붙이게 되면 아까 우리가 if문이 몇 개 덩어리였죠? 두 개의 덩어리였는데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지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if문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었을 때 좋은 점이 뭘까요? 1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2번이 정답이 아닌, 즉 얘를 체크를 안 하고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자, 1번이 정답이 아니면 여러분 당연히 몇 번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가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을까요? 체크 안 하고 있을까요? 체크해요. 2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아니니까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몇 번밖에 정답 될 수밖에 없다고요?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미련하게 얘는 지금 그거를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 아주 느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2번도 체크를 안 하는 구조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else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else로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어떤 구조가 되냐면 1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바로 2번이 정답인 걸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는 구조가 된다. 즉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f, else를 이렇게 쓰게 되면 양자택일의 구조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깔끔한 코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었다라고 하거든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는 중복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문이라는 거는 중복의 정답을 절대적으로 가질 수 없어야 됩니다. 중복이 나오는 순간 그 코드는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정답은 하나여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f, 그 다음에 else if, else를 쓰게 되면 좀 더 아름다운 구조의 조건문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조건문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